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은 캐딜락 에스컬레이드가 공개됐습니다. 디자인 보셨어요? 뭐 좀 닮은 차 있지 않습니까? 포드 익스플로러 좀 닮았다고요? 약간 소렌토 닮지 않았어요? 아니야? 저는 조금 실망스러운 면도 있어요. 그 전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하면 그릴이 막 이렇게 번쩍번쩍하고 막 되게 화려하고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에스컬레이드는 이렇지 않아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헤드램프에서 이어져서 이렇게 아래쪽까지 내려오는 거, 캐딜락 하면 그런 이미지가 강했는데 그게 사라졌어요. 조금 더 싼 차로 느껴지는 건 나만의 생각인가? 전기차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전기차? 아, 이걸 전기차로 만들려고 하는 거다? 그릴을 좀 줄이고 전기차가 되면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어쨌든 지금 캐딜락의 상징이었던 많은 부분이 빠져서 굉장히 아쉽다는 반응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하면 오랫동안 절대 넘사벽, 진짜 그 장르를 혼자서 독차지하는 그런 차였거든요. 미국에서도 가보면 리무진 기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에스컬레이드 같은 차들을 가지고서 고급 리무진 서비스, 고급 택시 이런 서비스를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차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나오고 있는 차들 보면 강력한 경쟁자 제네시스요? 제네시스 아니에요. 제네시스 아니고 링컨 내비게이터가 나왔는데 그게 너무나 멋있게 나왔어요. 더 낫다는 평가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캐딜락도 뭔가 위기감을 느꼈는지 디자인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뒷모습은 그래도 기존의 약간의 헤리티지를 좀 이어받은 것 같아요. 뭐 외관은 그렇다 치죠. 실내를 보면 완전 멋있어요. 예전 에스컬레이드 외관에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하지만 실내로 가면 좀 엉성해 보이는 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와서 보면 완전 멋있어요. 일단 제일 멋있는 거는 디스플레이인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가 기존에는 뭐 하나의 디스플레이가 여기 조그맣게 있는 게 그냥 에스컬레이드였다 라고 하면 지금은 이쪽에도 디스플레이, 이쪽에도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휘어 있어. 업계 최초로 OLED로 이렇게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만들어서 붙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포르쉐 타이칸에 달리는 건 뭐지? 포르쉐, 페라리 다 휘어있는데 이게 왜 최초라는 거지? OLED라서 최초라는 건가? 다른 건 OLED가 아니고 그냥 LED인데 휘었나? 근데 OLED 디스플레이 도입한 게 생각보다 빨리 왔네요. 이게 아마도 뭐 LG나 삼성이나 우리나라 기업이 납품할 것 같긴 한데 자동차엔 OLED 못 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버닝 현상 때문에 쓸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어떻게 막았는지 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자동차는 디스플레이가 어쨌든 똑같은 영상을 계속 보여줘야 되는 디스플레이잖아요. 화면 보기로 막 전환한다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계기판에 화면 보기 떠봐 그러면 황당해요. 그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기울어 있고 운전석 쪽으로 이렇게 휘어 있어서 이게 조금 더 조작하기 쉬워진 것 같아요. 에스컬레이드 같이 큰 차들은 가로로 폭이 너무 길어서 저쪽 편에 있는 버튼들은 제대로 누르기 힘든 그런 구조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사용하기 쉬워진 것 같기도 합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그 자동차 품평회나 아니면 뭐 자동차 처음에 기획할 때 그때 뭐 포커스 그룹 인터뷰 같은 걸 많이 가는데요. 근데 자동차 회사에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실내가 더 최첨단으로 보일까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그냥 때려 넣으시면 돼요 이랬었거든요. 디스플레이 너무 많으면 어수선하지 않을까요? 아니, 어수선한 거 둘째치고 어쨌든 가장 싸게 가장 화려하게 디자인할 수 있는 거고 그냥 그거 하나 붙임으로 해서 미래차로 보이는데 일단 디스플레이 무조건 더 넣어야죠. 그거 안 넣으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었는데 캐딜락은 그런 생각을 약간 더 먼저 하고 그리고 어떤 그 장벽에 부딪히지 않고 뚫고 이렇게 만들어낸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뭐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인테리어가 최첨단의 인테리어로 보이기도 합니다. 디스플레이가 지금 이 이미지로 봤을 때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차가 워낙 커서 그래요. 실제로 이게 몇 인치쯤 되냐면 이쪽에 있는 거, 이쪽에 있는 게 7인치입니다. 7.2인치. 그리고 센터에 있는 게 14인치예요. 이게 14인치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거 이게 16.9인치입니다. 지금 업계에서 가장 큰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요 세 개를 합치면 이거 몇 인치냐 도대체. 옛날 어지간한 텔레비전보다 큰 것 같은데 참. 요 다음 세대 차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를 그냥 디스플레이로 채우는 거, 이거 되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바이톤에서 나오는 그런 디스플레이 48인치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막 되게 비웃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제가 봤을 땐 48인치 금방 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예요. 48인치 디스플레이 달린 차 타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올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뒷좌석에도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12.4인치 디스플레이가 양쪽으로 터치식으로 들어가고요. HDMI를 꽂거나 USB 꽂거나 안드로이드 미러링, 내비게이션을 제한하는 기능 이런 것들을 다 뒷좌석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제한 기능이라는 건 여기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지는 정확하게 못 봤어요. 근데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찍어서 야, 여기 가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제한하는 그런 기능인 것 같죠? GM 하면 약간 올드한 느낌 들지 않아요? 그런데 GM이 뭔가 최첨단의 기능들은 가장 먼저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라이브 스트리트 뷰잉이라고 하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탑재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주진 않고 있어서 조금 궁금해집니다. 증강현실로 내비게이션을 보여주는 차를 우리가 봤잖아요. GV80. 지금 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살짝 이상합니다. 그냥 현 위치를 보여주고 있어. 그건 좀 아쉬웠는데 설마 그렇게 작동되진 않겠죠. 적어도 GV80보단 낫지 않을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나올 때까지 정말 판단을 보류하도록 할게요. 외신들이 어떻게 보도하냐면 GM 언베일 뉴 테크 세비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SUV라고 썼어요. 테크 세비 하면 약간 기술 덕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가 테크세비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렇게 최첨단 자동차가 된 거죠. 거기에 서라운드 비전을 제공을 하는데요. 4개의 외부 카메라가 있어서 전, 후, 그리고 어라운드 뷰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9개의 카메라 뷰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뷰 방식이 9개나 된다 이렇다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특이한 기능들을 갖고 있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하면 당연히 컬럼 타입으로 이렇게 기어를 옮길 것 같았는데 기어 노브가 생겼네요. 기어 노브 없는 게 좋다며.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이게 여기로 다시 갔단 말이죠. 이게 맞는 건가?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클래식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배기량은 6.2L V8 엔진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와, V8 드디어 지켜냈네요. 하긴 그 새로운 엔진을 여기에 넣는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죠. 요즘 새 엔진 만드는 회사 거의 없으니까요. 영국만 해도 앞으로 내연기관 차를 아예 못 판다면서요? 모르셨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네. 곧 영상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개선된 게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이 엔진에 가변 밸브 타이밍 기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ISG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연비가 조금 좋아진다고 합니다. 지금 연비는 7km. 우리나라의 공인 연비가 7km대고요. 실연비는 5km대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아마도 이번에 개선되면 조금 나아질 것 같긴 합니다. 일단 V8 엔진으로서 420마력을 냅니다. 사실 얼마 후면 이런 차 못 사게 돼요.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기름 쓰는 세대니까 지금 제대로 막 펑펑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네, 옵션으로는요 3.0L 디젤 엔진이 제공되는데요. 아시다시피 미국의 디젤 엔진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에 수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 지금과 똑같이 10단 자동 변속기가 달려있고요. 이미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정도 되면 약간 클래식한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실제로 파워트레인이든지 변속기라든지 등등 어지간한 최신형 자동차보다 더 나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지금 10단 자동 변속기 그렇게 생소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에스컬레이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근데? 힙합? 미국의 뮤지션들은 다 탈 것 같잖아. 막 쿵쿵쿵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런 느낌 아니에요? 이렇게 한손 하고 막 업계 최초로 AKG 오디오 스튜디오 레퍼런스 시스템을 탑재했다고 합니다. 사실 스튜디오 레퍼런스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 걸까? 레퍼런스 시스템이라고 하니까 되게 좋은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스피커가 몇 개? 36개 들어갑니다. 28개 채널로 36개 스피커를 가동한다고 하는데 어지간한 데서 스튜디오를 꾸미는 것보다 이 차를 사는 게 더 쌀 수도 있을 것 같아. 약간 힙합퍼, 래퍼 이런 분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죠. 염가 모델이 AKG 스피커가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19개 스피커가 기본이고 앰프가 14개 앰프로 들어간대요. 14개 채널의 앰프가 들어가는 거겠죠.
오디오 이 정도 신경 써줘야지 사실. 보통 여기까지가 거의 맥스다 생각하면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줘야 사람들이 야 대단하구나 이렇게 할 텐데, 우리는 사실 기대치가 여기면 여기서 살짝 넘지 않는 수준으로 자꾸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냥 확 넘어줬으면 좋겠어요. S클래스는 사실 오디오 옵션이 3천만 원씩 했어요. 3천만 원짜리 오디오 옵션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때 보고서 와 정말 깜짝 놀랐죠. 사실 그런 식으로 약간 인상에 남을 것 같은 뭔가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대형 SUV 최초로 슈퍼크루즈가 들어갑니다. 슈퍼크루즈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테슬라보다 앞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장치인데요. 테슬라가 우리가 노아 영상 저희가 찍지 않았습니까? 노아 영상 여기서 보실 수 있는데 내비게이션 온 오토파일럿, 그래서 차선을 자기가 스스로 바꾸고 다시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는 기능이 있는데 GM에도 그게 있어요. GM에서는 이걸 슈퍼크루즈라고 합니다. 근데 GM의 슈퍼크루즈는 테슬라보다 더 진보된 방식이다 라는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진보됐느냐 라고 하면 테슬라는 운전대를 어쨌든 계속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슈퍼크루즈는 운전대를 안 잡아도 된다는 거예요. 운전대를 안 잡는 걸 허용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그런 슈퍼크루즈죠. 이 슈퍼크루즈는 대신에 앞을 봐야 돼요. 딴 데를 보면 풀립니다. 딴 데를 보면 풀리기 때문에 계속 앞을 보면서 이렇게 손 안 잡는 건 괜찮아. 근데 앞은 계속 봐야 돼. 이런 식으로 가게끔 돼 있어요. 아니 그게 뭐야? 그게 무슨 약간 딴 데 볼 수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닌가? 슈퍼크루즈는 어쨌든 눈을 추적하는 거고요. 테슬라는 손을 추적하는 거고,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자동차 회사는 테슬라하고 GM밖에 없는 거예요. 대형 SUV 중에는 최초로 이런 슈퍼크루즈 기능이 들어가게 된 거죠. 서스펜션 시스템도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마그네틱 라이드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마그네틱 라이드라는 거는 전자석을 이용해서 이 댐퍼를 더 딱딱하게, 더 부드럽게 이렇게 조절해주는 기능이죠. 그것과 에어라이드, 그러니까 에어 서스펜션을 통해서 높낮이를 조절하는 기능, 이 둘을 잘 결합시켜서 그래서 어댑티브 서스펜션을 더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크기도 좀 커졌습니다. 3열까지 갖추는 것이 유행인 요즘의 미국 분위기에 맞춰서 3열 레그룸을 40%나 증가시켰다고 하고요. 3열의 최대 화물 공간을 68% 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그먼트에서 가장 넓은 3열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에스컬레이드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3열에 앉으면 정말 옹색하기 그지없는 정말 좁은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좀 살만한 공간이 됐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예전에 3열에 제가 들어갔을 때 영상이 여기 있으니까 한번 시승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일 텐데요. 지금 미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요, 대충 시작 가격이 한 7만 불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돈으로 하면 한 8천만 원 정도 되라고 볼 수 있는데, 잠깐 GV80 가격이네. 그러면 GV80은 미국에서 5만 달러인데 5만 달러? 그러면 6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에이, 풀옵션은 엄청 비싸겠지. 풀옵션은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 7,500만 원? 네. 미국에서 GV80 풀옵션이 3.5L 터보 달고요? 네. 너무하는 거 아니냐?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하다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게 우리나라가 차값이 좀 비싸요. 에스컬레이드가 지금 미국에서 7만 불대에서 시작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얼마입니까? 1억 4천만 원이에요. 사실 차값의 그런 갭이 미국하고 우리하고 1대1 비교하는 건 사실 좀 어려워요. 미국은 게다가 거기에 세금을 또 따로 내야 되잖아. 우리는 세금 포함 가격이고. 실드 됐어? 실드 안 됐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새로 등장했는데, 많은 분들이 실망도 하시는 것 같지만 분명한 건 이전 에스컬레이드보다 모든 면에서 나아지고 그리고 최첨단 자동차로 거듭났다는 점일 겁니다. 반자율주행 그리고 전기차 시대를 맞아서 에스컬레이드는 이런 형태로 바뀌었고요. 앞으로는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머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